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어디서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게 바로 구직자들의 고민이잖아요. 네. 이런 고민들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직무는요, 바로 관광 관련 직무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모셔볼게요. 든든한 직무 사전이십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세대세요, 아니세요? 저는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수능을 보시진 않았을 텐데 예. 사실 대학 입학이 인생과 또 얼마나 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아무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최종 학력이 결정되는 예. 거잖아요. 학력 수능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평생 동안 개인 따라서는 영향이 다르겠지만 평생 동안 좀 많이 언급되고 또 많이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좀 영향이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정말 오늘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만나볼 분들이 있습니다. 관광 관련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입니다.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의 권태선, 김태영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쁜 두 학생이 함께해 줬는데요. 네. 자, 두 학생 모두 1학년이에요. 어떤 학생들인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태영 학생부터 해볼까요? 네. 결의와 온누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안녕하세요.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1학년 관광레저과 김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선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리더십이 강하고 활동적인 관광레저과 1학년 권태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아빠 미소가 저는 절로 지어지는데 이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자기소개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예. 좋은데요. 일단 네. 이제 조금 제가 지난번까지 너무 아빠 미소만 해서 태영 군은 기본적으로는 뭐 편안하게 얘기는 했는데 좀 시선 처리나 그런 거 면접 때 좀 그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면접 때. 긴장을 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세가 네. 풀어져 보이는 거는 면접관들에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선 양은 일단은 목소리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호감이 가는 목소리는 좋은 것 같은데 좀 외웠죠, 멘트. 실제 면접 때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외우는 자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제 면접 때 자기소개할 때 좀 편안하게 네,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면접 볼 때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관광 관련 직무에 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일단 관광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여행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뭐 관광의 개념 자체는 어쨌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해서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 전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뭐 그 지방 지역의 특색 있는 걸 그 관람하기 위해서 또 여행하기 위해서 주로 오는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좀 소극적인 개념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무슨 뭐 테마 관광, 문화 관광 등 관광 자체 개념 자체가 포괄적으로 좀 확대되면서 굉장히 또 기타 여러 산업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종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관광 산업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이제 특히나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이벤트가 기점이 되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88 올림픽 전과 후로 일단 크게 나눠지고요. 예. 그전에는 저희도 사실 해외 여행도 사실 규제가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올림픽 이후로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오시게 됐고, 네. 뭐 90년대는 대전 엑스포, 또 2002년에 저희가 한일 월드컵, 예, 그때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해외 관광객들 특히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요즘에는 또 뭐 한류 열풍이나 뭐 의료 관광, 굉장히 그런 테마 관광 때문에요. 또 이제 특색 있는 관광업이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관광 산업을 그래서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굴뚝 있는 공장은 제조업이죠. 근데 그쵸. 관광 산업은 그런 제조 직접 뭐를 생산하고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해 유발도 없이 그 지역과 또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테마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렇게 관광 산업이라는 건 한 번 이렇게 주목을 받고 꾸준하죠. 관광객들이 오다 좀 꾸준하게 예. 뭐 지속적인 사실 투자가 필요 없고 뭐 네.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수년 동안 또 계속 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좀 특색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산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전 있는 관광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두 학생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관광 레저과를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태선 학생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관광 관련에 분야하고 계시는 가족 중에서 분야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이쪽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래 저는 서비스직이 맞아서 관광 관련 레저에 관련된 직업을 찾아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어떤 관광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저희 외가 쪽에 예. 그 강원랜드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또 흥미를 갖게 되셨군요. 네. 그래요. 태영 학생은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 직무를 꿈꾸고 있어요? 좀 남들과는 다른 직업도 좀 안정적이진 못해도 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관광 레저과라는 과를 접하게 되었고 네. 네, 여기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약간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전 또 궁금한 게 태영 네. 학생 이야기 중에서 안정적이지 못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정말 관광업이 실제로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일까요? 관광업이 이제 특성상 사실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죠. 그리고 어떤 좀 트렌드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업 자체가 뭐 없어지거나 또 일 자체가 뭐 아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산업의 특성 자체가 좀 어떤 글로벌 경기라든지 또 국지적인 지역적인 그런 뭐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방사능 주사고 되고 그렇죠. 나면 당연히 여행객들이 확 줄겠죠. 그런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점에서 또 아니면은 이 관광업 특성상 사람을 주로 대하기 때문에요. 예. 변수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 여행객들도 이렇게 예약 다 해놓고 취소 막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좀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또 본인의 그런 흥미 적성에 잘 맞을 때는 또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관광 관련 직무를 선택했을 때 어떤 직업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뭐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통역이나 관광 가이드, 또 여행 안내원 같은 직업도 있고요. 또 숙박이나 호텔 같은 경우 저희 이제 호텔리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호텔 관련 숙박업 관련 종사자도 있고 또 이제 문화 쪽으로 좀 더 확대하면 뭐 박물관이나 전시장의 뭐 큐레이터도 뭐 관광객 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마를 기획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운송 관련돼서 뭐 비행기, 철도 뭐 그죠? 예, 그 관련된 여기에 운송 관련 종사자 또 뭐 골프나 스키 요즘엔 또 레저 관광이 또 유행하니까 뭐 그런 쪽 종사자 또 카지노 딜러 아까 뭐 지금 예. 정선 거기 있다고 아는 분 계시다고 했는데 또 뭐 민속 공연 관련된 쪽도 이제 관광과 관련된 쪽 분야 직업으로 볼 수 있고요. 뭐 네. 기타 요리사나 뭐 여러 가지 뭐 캐릭터 상품, 뭐 지역 특산물 또 제조하는 분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고 다양한 직업들이 이 관광 직업군에 또 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학생은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을 알고 지금까지 관광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태영 학생. 네, 관광 레저과의 특정 과목인 국제 매너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 중이고요. 국제 매너. 네. 그 다음에 골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많이 접하고 있지만, 네, 제가 아무리 관광과라도 취업이나 나중에 진학에 필요한 자격증인 전산회계라는 자격증도 준비 중에 자격증도 있어요. 준비를 하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태선 학생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관광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고요. 예. 저는 취업처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도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관광 관련된 현장 실습을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저학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관광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뭐 크게 한 4-5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 및 또 의사소통 능력. 뭐 어쩔 수 없이 관광업 종사자분들은 또 다양한 업종 또 업무 담당자와 협업을 해야 되고요. 또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좀 하는데 기본이네요, 기본. 유리한 예. 성향, 인격을 좀 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필요할 경우 상대방의 협조를 또 잘 끌어낼 수 있는 능력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누구나 다 잘 아실 수 있는 이제 국제 감각, 뭐 어학 능력.
대부분 관광이라는 게 뭐 내국인도 관광객이 될 수 있지만 그죠? 외국인들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사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외국어를 잘하면 좋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특성상 영어나 중국어 일어를 잘하면 좀 취업에 많이 유리하고요. 네. 기타 다른 외국어도 뭐 해외에 가서 현지 업무할 때는 오히려 또 차별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고객 서비스 마인드, 말씀드린 고객 접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또 그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또 기타 상황 대처 능력이나 스트레스 관리 능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또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좀 직원들이 편안하고 네. 깔끔하게만 뭐 해주면 될 것 같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본인이 대처를 해줘야 되고 또 그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실은 또 굉장히 힘들고 3D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관광 관련 직무에서 필요 충분 조건과도 같은 역량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학생들의 스펙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조학생이 스펙을 이 칠판 위에 적어주는데요. 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지 한번 네.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들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짠. 자, 우리 먼저 김태형 학생 골프와 전산회계 2급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 태선 학생은 ITQ 한글 응급처치. 이게 어떤 키워드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우리 태형 학생부터 부탁드릴게요. 이제 관광과가 관광 레저과다 보니까 네. 일단은 레저 스포츠 하면 골프가 먼저 생각나서 지금 골프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얼마나 배웠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전산회계 2급은 또 나중에 업무를 볼 때나 아니면은 취업이나 진학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또 12월 달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학교 내에서 맡고 있는 뭐 직책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죠? 네, 총학생의 생활 지도부 차장. 총학생의 생활지도부 차장. 잘 보여야겠는데 학생들이. 좋습니다. 자, 그럼 태선 학생은 어떤 스펙을 또 만들어 왔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저는 ITQ 한글이랑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응급처치는 관광 관련돼서 자격증을 준비해서 땄고요. 네. ITQ 한글은 이제 좀 자격증 시대니까 이제 ITQ 시리즈도 준비하고 다른 관련 자격증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태선 학생도 혹시 학교 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는지요? 네, 저는 학급의 반장을 맡고 있고 반장. 총학생의 임원이에요. 저도. 와, 예.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데, ITQ가 진짜 모르거든요, 이분은. 예. ITQ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예.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인데요. 네. 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 그렇군요. 다 통칭해서 네. 시리즈들이 있어요. 저희가 또 매번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배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학생들의 스펙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1학년 학생들이라 이제 막 그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무 관련된 자격증 준비하는 건 좋고요. 태영군 같은 경우 지금 골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그 본인의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골프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요즘 여행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해외 골프 관광 패키지 같은 프로그램도 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태선양 같은 경우는 그 뭐 기본적인 자격증도 준비하지만 네. 본인이 지금 그 아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 통해서 꼭 뭐 본인이 뭐 이렇게 좀 취업이 안 되더라도 그쪽 현장을 많이 좀 다녀보고 그쪽 진로와 직무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공통적으로 지금 부족한 거는 외국어 제가 이제 아까 강조했죠. 그렇죠. 관광 레저 어느 쪽으로 가시든 여행 쪽으로 가시든 호텔 쪽으로 가시든 기본 경쟁력은 사실 어학이고 또 어학이 출중하지 않으면 사실 또 좋은 회사를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외국어 한두 개 정도는 좀 본인들이 좀 꾸준하게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또 보완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지금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직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태영 학생부터 갈까요? 저는 요즘 관광 뜨는 분야가 뭔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요즘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예. 돈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태선 학생 질문도 듣고 종합적인 그래요. 답변 같이 들어볼게요. 저는 고졸 입사와 대졸 입사의 차이점이랑
관광 분야에서 가장 면접에서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예. 네, 좋습니다. 이사님 질문이 총 4개 나왔습니다. 예. 일단 그 관광 뜨는 분야, 이거는 말씀드린 것도 사실 이게 좀 트렌디한 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사실 관광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걸 뭐 세부적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차라리 좀 지역적인 특색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쪽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든지, 그죠? 아니면 중국 쪽으로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다든지, 또 아니면 뭐 기타 유럽이나 뭐 북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지역 관광을 주로 오는 쪽, 또 관광을 많이 가는 쪽 지역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쪽 영역에서 좀 활동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쪽 분야가 좀 수익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은 관광 레저 분야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업종 평균으로 비교할 때는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반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굉장히 일은 이제 그 고되지만 또 수입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업 가치관을 뚜렷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거의 성공하면 위까지 갈 때는 또 오히려 일반적인 직업보다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본인이 그런 좀 흥미적성을 잘 고려하고 직업 가치관을 생각해서 정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태선 태선 양이 물어본 대졸과 고졸의 차이도 이제 직무나 업종 따라 좀 다른데, 네. 예를 들어 호텔 쪽을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가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얘기하죠. 네. 주로 이제 프론트 오피스는 이제 고객 접점에서 고객들이 직접 그 숙소에서 이용하는 그 서비스나 그런 저기를 제공하는 쪽인데, 그쪽은 사실 고졸 사원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쪽이고요. 네. 이제 백오피스라고 하면 이제 지원 업무예요. 경영직 호텔에도 이제 인사나 재무 회계, 그죠? 여러 가지 영업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프론트 쪽은 고졸 사원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백오피스 쪽은 사실 대졸들을 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일부 채용은 하지만 본인이 그쪽 어느 쪽에 주로 관심을 둘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행이나 여행업종 그런 쪽은 사실 또 영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뭐 관광 안내원 이렇게 하면은 뭐 되게 그게 좀 여행 많이 다니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거의 이제 계약직이나 현지 이제 인력들을 시키는 거고요. 여행업에서 실제 종사하는 분들은 마케팅이나 영업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네,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그런 자세로 여행업 쪽에 가면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관광 면접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관광업에서.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쪽 세부 직무에 지원하느냐에 다른데, 만약에 프론트 오피스, 그죠? 어쨌든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쪽은 소양과 사실 외모나 태도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메이킹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본인 또 서비스 마인드, 그죠? 뭐 뛰어나고 실력이 그런 것보다, 아, 저 친구를 채용하면 고객들이 지금 호감을 가져줄 수 있겠다. 고객한테 친절하게 하겠다. 좀 눈치 빠르게 하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백오피스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직무, 인사면 인사, 재무면 재무, 관리면 관리, 세부 직무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좀 본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고요. 또 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지 각자 칠판에 적어주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태영 학생은요, 한화 호텔 앤 리조트. 네, 그렇게 적어줬고요. 태선 학생은 역시나 강원랜드. 네. 예. 왜 그 기업을 희망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분이 예. 여기 하나 호텔앤리조트에 입사하셨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 적성과 흥미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떤 적성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즐겁게 일하면서 네. 즐거워 보였구나. 좋습니다. 네. 태선 학생은 강원랜드. 네, 어떤 이유에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 가족 중에도 여기 계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가족 중에도 거기 많이 계시는데 네. 다른 놀러 가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입장으로 네. 많이 계시는데. 예. 직원으로. 그리고 네. 제가 지금 관광 레저과니까 거기서 관련돼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서비스 직이기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두 학생이 이제 일단 어느 곳에 입사를 하고 싶은지 적어줬는데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하나 호텔앤 리조트는 어쨌든 대기업 계열사죠. 네. 이제 그 리조트 사업을 주로 하는 쪽인데요. 채용할 때 이제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서비스 부문, 조리 부문, 그리고 이제 사무 지원 부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서비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조트나 호텔, 또 뭐 외식 서비스나 연회 그런 데서 이제 그 주로 홀 서비스, 그죠? 고객을 응대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관광 특성하고 주신 우대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외국어 우수자 우대. 대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조리 부분이나 사무 지원 쪽에 혹시 관심 있는 건 아니신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서비스 쪽. 서비스 쪽. 그러면 본인 지금 전공이나 학교 특성에도 맞고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외국어. 외국어를 좀 같은 지원, 그러니까 뭐 대졸자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은 이제 특성하고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좀 영어를 잘한다. 그 정도로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타 뭐 다른 이제 대기업 계열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고졸 사원들은 공채가 좀 시기가 다르고 상시 채용할 때가 많아요. 필요할 때 그 채우는 거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좀 자주 보시고 또 인턴 기회 있으면은 꼭 좀 미리 지원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태선양 예. 같은 경우 강원랜드.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아는 분이 다니는 회사 네. 취업 도전할 때 되게 유리할 수밖에 정보가 없거든요. 빠르죠.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예. 근데 강원랜드는 공기업이죠. 예, 일반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 채용 자체가 어쨌든 조금 엄격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차별 같은 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 의력 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또 특수직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기회가 있을 때 평소에 공기업들도 자기네 회사에서 인턴을 뭐 6개월 이상 한 사람들은 요즘에 또 그 가점을 주는 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아시는 분 계시니까 그리고 정보 그 입수가 빠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방학 때 기회가 되면은 보수에 관계없이 꼭 해보시면은 나중에 또 실제 채용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 우리 신상신 이사님께서 네. 주셨는데요. 어때요? 두 학생은 좀 이 관광 이 직무와 좀 가까워진 것 같은지 궁금한데요. 태영 학생. 네, 이건 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고 네.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떨려요? 네, 좀 떨려요. 태선 학생도 도움이 많이 됐나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몰랐던 정보들을 더 네. 알아가서 좋고요. 이렇게 만나뵈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도 너무 좋았어요. 이거 좋습니다. 아무튼 두 학생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해준 두 학생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